안녕하세요. 북시드입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실패와 회복의 기록, 한창 작가의 글에도 여전히 다시 일어서기를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자서전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입시 실패부터 혹독한 수련의 생활, 사랑, 결혼, 육아, 조직 속 갈등, 그리고 사업 실패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실패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은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를 조용히 보여주는 성장의 기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책의 핵심 내용을 전체 흐름 그대로 따라가며 저자가 어떻게 실패를 마주했고 어떤 지점에서 무너졌으며 또 어떤 순간에 다시 일어섰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 입시의 좌절과 나만의 속도를 배우기까지. 한창 작가는 어린 시절 늘 비교 속에 살았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 주변의 기대, 심지어 자신의 조바심까지. 그러다 결국 입시에 실패하고 재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가 말하는 가장 강렬했던 장면은 시험을 망치고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던 순간입니다. 자신보다 더 상처 입은 듯한 엄마의 표정을 보며 그는 처음으로 실패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지점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때부터 잘하는 아이에서 내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인간으로 이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재수 시절 그는 자신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주말 외출 금지, 청심환을 먹으며 떨림을 조절하고 불필요한 감정 변화를 막기 위해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때 처음으로 나만의 속도를 배웠다. 그리고 이 속도의 감각은 이후 그의 인생 전체에서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서는 과정의 기초가 됩니다. 전공의 시절 버티는 법 그리고 사랑을 배우다. 전공의 생활은 인간을 소모시키는 시간이라고 하죠. 그 역시 하루하루 생존하듯 버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한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아내 장영란 씨와의 만남입니다. 둘의 만남은 방송 출연을 계기로 시작됐지만 그 과정이 결코 드라마처럼 쉬웠던 건 아닙니다. 부모님의 반대, 사회적 시선, 주변의 조언들까지 모든 것이 연애의 장애물이었죠.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믿음이었다. 그가 사랑을 통해 배운 것은 설렘이 아니라 책임감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연애는 두 사람의 이야기지만 결혼은 두 집안이 부딪히는 가장 현실적인 사건이죠. 그는 부모님과의 극심한 갈등 속에서 처음으로 내 삶을 내가 선택하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결혼 과정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가는 통과일이었습니다. 육아, 연인이 전우가 되는 시간, 아이의 탄생은 곧 세계의 붕괴이자 재건입니다. 둘만의 삶은 사라지고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중심이 됩니다. 아이의 울음, 수유, 밤샘, 끝없는 피로. 저자는 이 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아는 튜토리얼 없이 바로 시작되는 극악 난이도의 본 게임이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두 사람이 부부에서 전우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새벽에 1시간째 울고 있는 아이를 안은 채 두 사람이 서로에게 울부짖던 장면은 육아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깊이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두 사람은 새로운 협력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교대 근무표를 만들고 각자의 감정을 조절하고 완벽한 부모가 되겠다는 환상을 버립니다. 이 시기 한창 작가는 자기중심적 세계를 떠나 가족 중심의 세계로 이동하는 법을 배웁니다. 조직 속의 성공과 몰락, 내 가치와 조직의 가치가 충돌할 때 이 책에서 가장 극적이고 통찰이 깊은 부분입니다. 전공의 생활을 마친 그는 결국 본원에 입사합니다. 하지만 첫 시작부터 편견이 따라붙습니다. 방송을 이용해 인사청탁했다. 아무 근거 없는 루머가 그의 경력을 위축시키고 관계를 얼어붙게 하죠. 그가 맡은 역할은 동료 의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과제였고 방송 의사라는 꼬리표는 다른 의사들과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이 불리한 역할이 결국 그의 최강 무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대중적 인지도가 쌓이고 환자들이 몰리고 병원 내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균열이 찾아옵니다. 동생과 병원장 딸의 결혼으로 인해 그는 원치 않는 특수관계 딱지를 달게 되고 그가 쌓은 실력은 시기와 편견 속에 묻히기 시작합니다. 절정의 장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넌 센터장의 자격이 부족한 것 같다. 내려놔라. 한순간에 조직은 그를 버립니다. 그러나 이때 그는 깨닫습니다. 조직이 평가하는 자격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다르다는 것을.
센터장에서 내려오고 나서야 비로소 보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족, 동료, 환자, 자신의 삶, 그동안 외면했던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죠. 개원 실패, 완전히 무너져 본 사람만 아는 세계. 이 책에서 가장 절절한 부분입니다. 퇴사 후 개원한 병원은 한마디로 재앙이었습니다. 악성 매물, 잘못된 입지, 설계 오류, 직원들의 배신, 소문, 민원, 분쟁,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와의 관계까지 흔들립니다. 가장 찢어지는 장면은 이것입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혼자 있다가도 눈물이 터져나왔다. 사람이 무너질 때 정신은 부서진 유리처럼 조각나죠. 하지만 그는 결심합니다. 병원이 아니라 가족을 살려야 한다. 그리고 결국 병원을 양도하며 가장 큰 실패의 장을 닫습니다. 마침내 깨닫는 것. 실패는 끝이 아니라 정서적 재조정의 시작. 책의 마지막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성공은 외부가 정의해주는 것이 아니다. 조직의 평가도, 사회의 기준도, 타인의 기대도 나를 규정할 수 없다. 진짜 성공은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를 지키는 삶이라고. 그리고 실패는 그 가치를 드러내는 과정일 뿐이라고. 가장 아름다운 문장은 이 부분입니다. 당신의 실패도 정말 괜찮다. 그는 실패를 통해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깊이를 얻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이 책은 실패를 극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다시 빚어내는 과정이다. 만약 지금 당신이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껴진다면 이 책은 조용히 말해줄 것입니다. 그대여,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건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북시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